자, 계속해서 문제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8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8번. 과세 기준 현재 한 동의 겸용주택으로서 전체 면적의 60%를 주거용으로 나머지를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과세 방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자, 밑줄 겸용주택이죠. 자,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이 나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죠, 여러분? 한 동과 한 군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네요. 서브노트는 여러분 328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동의 겸용주택이기 때문에 설사 전체 면적의 60%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상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뭐만? 주거용만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1번 주거용만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상가용 건물은 뭘로 때려야 되는 거죠? 건물분 재산세 몇 프로죠, 여러분? 상가 등일 때 건물분 재산세 몇 프로예요, 여러분? 0.25%죠. 0.25%. 그리고 상가 부속 토지는 뭘로 과세하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는 거죠. 그럼 항상 여러분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갔을 때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이때 상가 부속 토지는 기본적으로 무슨 토지로 구분해야 되죠? 분리 별도 종합 중에서 토지는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이때 상가 부속 토지는 분리 별도 종합 중에서 뭐로 구분하셔야 됩니까? 상가는 사업용 토지고 사업용 토지는 뭐였어? 별사종비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은 예, 상가라는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니까 뭘로 구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별도. 다만 기준면적 초과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 동이 아니라 뭐라면 한 구. 자, 조건 바꿉시다. 8번. 한 동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한 구로 조건 바꿔보자고. 그럼 한 구의 겸용주택으로서 전체를 뭘로? 60%를 주거용으로 나머지 상가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2번이죠. 2번. 그래서 2번. 건축물과 보수토지 전체돼서 뭘로 봐? 주택으로 봐서 주택분 재산을 과세한다. 요거 2번은 언제 때 얘기야? 한 구일 때죠. 자,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죠, 여러분? 한 동인지 한 구로 꼭 구분하시고요. 자, 9번. 다음은 재산세 분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자, 서브노트 여러분 교재 서브노트 33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2개. 8번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 방법 꼭 좀 별표 2개 표시해 놓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재산세 분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밑줄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분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재산세 차 밑줄 납부 기한 내 분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분납. 그래서 분납 신청은 납부 기한 전까지, 납부 기한 내까지. 그러나 물납은 언제까지죠, 여러분? 납부 개시 10일 전까지죠.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분납은 납부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되고요. 물납은 납부 기간 개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동일한 시, 군, 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 세액이 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자, 여러분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니까 이때의 기준은 어디 단위로 알아, 여러분? 시, 군, 구. 이거죠, 여러분. 자, 노원구청장이다. 노원구청장이다. 노원구에 있다. 그럼 노원구에 있는 재산이 여러 개 있다. 그럼 그걸 뭐 해서 여러분? 합산해서 얼마? 5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하는 거죠. 이때 초과 여부는 밑줄 뭐를 따진다? 재산세액만을 기준한 거죠. 밑줄 재산세액만 기준한다. 단 여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동그라미 시뻘겋게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거 제외한 거 포함한 거 요거 꼭 좀 시뻘겋게 좀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실전에서 여러분한테 장난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만 가지고 500만 원 초과 여부 따져라. 따라서 병기고지되는 뭐 지역 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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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분납 기한은 납부 기한이 경과납도 며칠 내죠, 여러분? 45일 이내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분납 기한이 몇 개월 이내입니까? 2개월 이내죠. 이런 거 좀 구분하셔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예, 2개월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계산이 아니라 월수 계산이란 얘기입니다. 일수 계산이 좋아요? 월수주 계산이 좋아요? 납세무자는? 월수 계산이 편해요. 일수 계산하면 31일, 30일, 28일, 29일 다 따져야 되는데 달력 갖고 세야 되는데 예, 그래서 2개월 이내로 해야 됩니다. 자, 4번 재산세 분납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분납 처리한다.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지역자원시설은 어떤 경우에도 분납과 물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재산세가 분납 대상일 때는 뭐는 지방교육세는 함께 분납, 물납할 수 있다. 꼭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그럼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그럼 여기서 자꾸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분납세액은 이랬죠. 분납세액은 당초 납부 기한에 내는 걸 말하는가? 45후에 내는 걸 말하는가? 45일 후에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5일 후. 이때에 밑줄 1,000만 원 이하일 때 45일 후에 낼 수 있는 금액은 무슨 금액이야? 밑줄 500만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그럼 이걸 또 가끔가다 오해하시더라고요. 500만을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600만 원, 700만 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자, 당초 납부 기한이 7월 31일이야. 근데 고지서를 보니까 고지서 세액이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800만 원 나온 거죠. 그럼 생각하세요, 여러분. 800만 원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는 얘기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하겠다? 나눠서 내겠다. 얼마 초과했으니까? 500만 원. 그러면 당초 납부 기한 이후에 며칠 후에? 45일 후.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분납 기한이 되는 거죠. 요때 분납 기한에 내는 세액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납세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납세액은 그게 나왔죠, 여러분? 예. 뭐는? 분납세액은 당초 납부 기한 때 내는 세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납 기한에 낼 수 있는 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분납 기한은 언제가 되는 거고? 9월 14일이 되겠죠. 근데 이건 여러분이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고지서를 끊어줘. 요거를 끊어준다고. 몇 장으로? 2장으로. 요때 낼 거와 요때 낼 걸 고지서를 2장으로 고지해 준다고 다시. 그러니까 시장아, 나 이거 얼마 나왔다? 800 나왔으니까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거 몇 장으로? 2장으로 끊어서 내줘라. 그러면 이거를 다 날짜 출전이 된다. 이런 시장 군수가 결정해 준다고. 그러면 이때 당초 기한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얼마고? 500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납 기한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이 중에서 여기서 500만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여기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가? 800 중에서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를 말하는가? 300만 원을 낼 수 있는 무슨 금액이야? 최대 금액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하로 내야 되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이렇게 끊어줘, 사실은. 근데 나 2번으로 나눠서 내는데 나 600, 200만 원 이렇게 끊어줘. 2장으로 끊어줘. 끊어줘, 안 끊어줘? 이건 끊어주죠, 당연히. 이때 내는 게 많이 내는 거니까. 근데 시장아, 나 800을 냈으니까 이때 300을 끊어주고 이때 500을 끊어줘. 그럼 끊어준다고 안 끊어준다고? 안 끊어준다고. 이해하시나요? 예, 이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만 더. 자, 고지서가 2천만 원이 나왔어. 아씨, 이건 2천만 원짜리 재산세 한번 내보고 죽는 게 꿈인데. 한번 태어나서 이런 것도 한번 내봐야 되지 않나? 아씨. 2천만 원, 여러분, 2천만 원짜리 재산세 납세 고지서는 여러분 금태 박혀 있다. 자,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나 2천만 원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다. 나 나눠서 낼게. 몇 장으로? 2장으로 끊어줘. 수정 고지해줘. 그러면 시장을 기본으로 얼마씩?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 끊어준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 나 요때 1,500을 내고 이때 500만 원 낼게. 끊어줘, 안 끊어줘?
끊어주는 거야. 근데 시장 나 요때 500을 내고 이때 1,500을 낼게.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으니까 절대 이럴 수는 있다 없다? 없어. 나중에 내는 금액이 더 클 수는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 내가 옆에 언니한테 돈 5만 원을 빌려줬어. 언니가 갑자기 내가 오늘 지갑을 안 갖고 왔다. 자기 돈 좀 있으면 나 오늘 좀 빌려줘.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올 때 돈을 줄게 그래. 그래서 언니 알았어 하고 5만 원 줬어. 근데 항상 빌릴 때하고 갚을 때가 다르죠 사람은. 이상합니다. 자 월요일 날 왔어. 그래도 일단 뭐라냐면 5만 원에서 만 원만 주고 4만 원 1개월 후에 주겠대. 그때는 어떻게 돼? 묻어버려야죠. 근데 4만 원을 주고 내가 돈을 아직 못 찾아갖고 일단 있는 돈 4만 원 먼저 주고 5만 원, 만 원은 내가 뭐 매출해도 줄게. 그럼 받아 안 받아? 받아야죠. 똑같아요 여러분. 과세관청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한 문제 나오는 거죠. 참 종부세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하자니 내용이 만만치는 않고 안 하자니 꼭 나오긴 나올 거고. 자, 한번 보죠. 요 10번의 문제의 특징이 여러분 요거는 종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올해 가장 출제 가능한 스타일이 종합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최근에는 다 과세 대상을 물어봤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지 마. 종부세는 그냥 과세 대상 딱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냥 뭐 주, 종, 별. 그 쉬운 문제인데 그렇게 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네요. 어려워하는 분은 결국 토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종부세는 딱 몇 가지마냐? 3가지. 우리 이거 어떻게 외우고 있는가? 주, 종, 별이라 외우고 있죠. 자, 1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밑줄,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밑줄 하나. 요 두 놈의 세액을 어떤 거? 합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종부세 과세 대상은 뭐와 뭐로 구분한다? 바로 주택과 토지죠. 여러분 341쪽 보세요. 서브노트 341쪽 보시면 박스 있죠. 박스에 있는 내용을 그걸 그냥 한글 글자로 풀어 쓴 거야. 박스 보이세요? 종합부동산세 구분 있잖아. 종합부동산세는 뭐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뭐 한 거다 여러분? 합한 금액이다 그 얘기 여러분. 그리고 다시 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딱 몇 가지로 구분해? 2가지. 뭐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과세 토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해하셨나요? 예, 요 1번 문구는 여러분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면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잡히면서 한 3번 연속 나왔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쉬고 있어요. 다시 순환식으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기출문제를 좀 충실히 잘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순환식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2번.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포함한다. 맞습니까? 맞죠? 맞아 틀려? 맞아 여러분?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 동그라미. 왜?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세했어? 누진세로 가셨잖아. 근데 뭐는? 별장은 제외되죠? 별장은 왜 제외되는가? 재산세에서 4%로 가세했잖아요. 여러분. 비례세로 가세했죠. 그 다음에 밑줄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가정 어린이용 주택 및 등록문화재 주택 등 밑줄 여기 한 줄.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이라는 공통점이고요. 얘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최근에 이런 거 사례 문제로 나온 거죠. 뭐. 자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지 마라 그 얘기야. 근데 투기 목적 없이 불가피하게 갖고 있을 때는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많아요. 2번에 보시면. 요 2번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서 제외되는 게 많은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 단 취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나왔다 드디어 종합부동산세 뭐 나왔어? 과세표준 나왔네요. 자 보유세 과세표 나오면 무조건 무슨 가격?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 기준금액을 공정금액을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공정시장가 비율이 빠졌다는 게 보이면 답이 보이는 거고 공정시장가 비율이 안 보이네라는 게 안 보이면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4번. 자 4번은 종합부동산세 세액이죠. 세액이니까 과표에다 뭘 곱한 거죠? 세율.
그래서 해당 과세 물건이 뭐에다가 과세 표준 금액 곱하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가?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되는 거죠. 근데 종부세가 나면 항상 무조건 종부세에서 뭐부터 빼내야 된다? 이중 과세액을 빼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중 과세액이란 말이 어디 있어, 거기?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밑줄. 당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밑줄. 요거 뭐예요, 여러분? 이중 과세액을 반드시 해야 된다. 빼내야 한다. 공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과세 표준 금액입니다. 동그라미 과세 표준 금액. 종부세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야. 이거를 출전이 다시 뭐로 바꿔 있어? 공시가격 합계액에 대한 재산세 이런 말을 바꿀 수 있다. 예상하고 계셔야 돼요. 과세 표준 금액을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공시가격 합계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된 세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고요. 꼭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이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분도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러울 필요는 없어.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 자, 5번 보죠. 여기에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그럼 이거 뭐야? 사업용이죠. 차고용 토지는 무슨 토지야? 사업용. 그럼 끝났어. 밑줄. 차고용 토지는 무슨 토지고? 사업용 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뭘 얘기하는 거죠? 별도다 그 얘기죠. 별도. 별사종비 꼭 좀 적어가세요. 손가락에다가. 그럼 이게 그렇게 안 해오죠. 별사종비가. 그러면 별도니까 사업용 토지고 사업용 토지 얼마 초과할 때 여러분? 80억 초과인데 여기는 지금 얼마짜리니까 100억 원인 경우 당연히 종부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렇게 100억 원짜리 토지 갖고 계신 분 있으면 꼭 좀 쉬는 시간에 연락만 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나 100원짜리 갖고 오면 안 돼. 얼마요? 100억 원. 자,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자, 11번. 다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별표 2개, 여러분. 자, 요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물어봤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역시 시험에서도 이런 형태가 가끔 가다 나옵니다. 1번 주택분 재산세는 무조건, 이거 잠깐 보세요, 여러분. 자꾸 이걸 어려워하는데 재산세 과세 방법을 보면 재산세는 원칙이 뭐니까 대물세기 때문에 원칙 무슨 과세 여러분? 재산별로 무슨 과세 여러분? 개별 과세. 다시 한번 갑시다. 시험 보기 전에 재산별로 무슨 과세 하는가? 개별 과세죠. 개별 과세. 한 사람이 노원구의 여러 개 재산에 따라서 뭘로 과세라는 얘기야? 개별적으로 과세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슨 세율을 때려라? 비례세를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렇잖아. 개별 과세니까 무슨 세율이야? 비례세율이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근데 여러분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 써져 있어? 별도, 또 뭐 종합. 여기는 무슨 말 나와? 합산 과세란 말이 나오잖아. 아니 써져 있어. 여기 별도 합산 과세하시오. 종합 합산 과세하시오. 그러면 요 말을 듣고 얘들은 토지별로 개별 과세가 아니라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합산해서 과세란 얘기죠. 맞나요? 예. 이때 합산 과세 단위 지역은 어디로? 전국이야? 시군구야? 시군구 단위로 합산하라고. 왜?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니까 합산하더라도 어디 거만? 농구 거만 합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합산 과세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 무슨 세율이 나온다? 누진세율이 나온다고. 누진세율이. 합산의 의미는 무슨 세율을 적용할 때 의미가 있는가?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야. 합산했는데 비례세를 적용하면 합산하는 의미가 없어. 근데 여기가 또 예외가 하나 있죠. 단 뭐는 주택은 주택별로 무슨 과세하지만 개별 과세하지만 비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무슨 세율을 적용하라? 누진세로 과세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주택가,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뭐다? 별도 합산과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외워달라 그래갖고 여러분들 뭐라고 외운 거야? 계속 1년 내내 주종별, 주종별. 아주 징그러 죽겠어. 주종별은 무슨 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세로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나중에 무슨 대상이 되는가? 뭐로 연결돼야 되는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주종별이 아니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잘 설명을 못해요. 그만둘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다 보니까 국세니까 얘는 예외 이시 없이 무조건 누구별로 무슨 과세야? 합산과세죠. 합산과세니까 무슨 세율이 나오니까 무조건 이거 1년 내내 얘기하네요. 1년 내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말이 됐죠. 예외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예외 없다고. 그러면 1번 보죠. 주택분 재산세를 물어봤죠. 주택분 재산세를 물어봤네요. 그럼 당연히 무슨 과세해야 되는가? 개별 과세되죠. 근데 주택에 대한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별로 합산해야 되는가? 소유자별로 합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합산은 어디야? 국내, 전국이 되는 거죠. 왜? 국세니까. 얘는 합산하더라도 어디였어? 시군거. 이런 거 차이점을 보셔야죠. 그러면 출제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장난친다고요. 비교 대상이 되는 게. 꼭 좀 구분해 주시고요. 자, 2번 상가나 사무실 등 사업용 건축물 밑줄. 상가나 사무실 등 사업용 건축물은 건축물이니까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했어요? 비례세로 과세했어요? 비례세라. 그러니까 재산세는 주종별이를 아니면 다 못하고 비례세로. 그러니까 건축물이니까 당연히 무슨 세율이야? 비례세를 몇 프로 때렸어? 0.25% 때렸죠, 기본이? 그러니까 건물 뭐로 때리고? 재산세. 별장은 뭐로 때리는데?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인데 세율은 몇 프로 때렸어? 4% 때렸죠? 그러니까 얘들은 결론 다 무슨 세율 대상이야? 2번은 다 무슨 세율 대상이야? 비례세율 대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세만 과세로 준 거라고 뭐는 안 때려? 종부세는 때릴 수가 없죠. 3번 농지, 목장용지, 공장용지, 임야, 골프장과 고급 합장 토지 밑줄 여기까지. 얘들은 특징이 뭐야 여러분? 공통점이 농지, 목장용지 몇 프로 때려? 예, 임야 뭘로 때려? 007, 공장용지 몇 프로 때려? 0.2, 골프장과 고급 합장 토지 몇 프로 때려? 4%. 다 무슨 세율 대상이야? 비례세율 대상이잖아. 비례세율 대상이니까 뭐만 과세하고? 재산세만 과세하고 종부세는 과세해 안 해? 안 하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 주종별밖에 없다고. 이놈이 아니면 주종별이 아니면 무조건 재산세만 과세로 끝나는 거고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자 4번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가 있답니다. 그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한대. 맞아 틀려? 틀렸죠? 무조건 뭐야 여러분? 재산세는 주택별 개별 과세죠? 종부세는 무조건 소유자별 합산과세죠? 근데 부부는 합산에 개별적으로 과세하는가?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는 무조건 무슨 별로 나와서 종부세는 소유자별. 자 부부가 갖고 있어. 부부 가물이 각자 재산 갖고 있대. 갑도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을도 뭐를 가지고 있다고?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재산세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그냥 주택별로 떼이라고 재산세는. 갑 주택 하나 갖고 있다고요? 그럼 갑의 주택에 대해서 뭘 때리고? 재산세. 을에 대해서도 뭘 갖고 있다고? 재산세. 근데 또 뭘 때려?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 누구별로 무조건 한다고? 소유자별로. 갑 거면 갖고 을은 을거 따로따로 과세하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재산 종부세는 무조건 무슨 별? 부부별 합산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별도 및 종합 합산 과세 대상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소재지에 관할 시, 군, 관할 내 누구별로 소유자별 합산 과세. 맞아요 이 말이? 5번 앞에 문구 맞아요? 자 여기 뭐랬어요?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종합 합산 과세 토지는 이 토지분 재산세를 어디 단위로 해서 소재지를 단위로 해서 관할 시, 군군의 무슨 별? 소유자별 합산 과세죠? 맞죠? 종부세도 어떻게 하라고? 합산 과세라고. 다만 재산세는 어디 다니고? 시군구 다니고 종부세는 어디 단위로 한다고? 전구. 저 답은 몇 번? 4번이 틀렸어요. 네. 다시 한번요. 재산세는 무조건 무슨 과세? 개별 과세. 종부세는 무조건 무슨 과세? 소유자별 과세. 그래서 과세 물건만 있다. 요거 꼭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별표에서 2개짜리죠. 자, 1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밑줄 어떻게 하라?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뭐 한 거로 본다? 소유한 거로 본다. 아, 이것도 또 질문 왔는데. 자, 여러분 여기 A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A주택을 갑과 을이 뭐 하고 있대요, 여러분? 공동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몇 개인데 사람은 몇 명이라고? 2명이라고. 그래서 이걸 몇 프로? 60%, 40%로 갖고 있대. 그러면 이때에 양도소득세에서는 이 A라는 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야? A주택 누구의 주택으로 보냐고? 갑과 을 중에서 각자 갑의 주택으로도 보고 누구의 주택으로도 보고 을의 주택으로도 보라고요. 근데 을이 요거 말고 무슨 주택을 갖고 있어? 단독 명의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있어. 을은 무슨 주택 외에 공동소유 주택에 자기 명의로 무슨 주택이 있다고? 자, 그러면 요거를 양도했어. 그러면 을은 몇 주택으로 보라고? 몇 주택으로 보라고? 2주택자로 보라고. 2주택자. 이것도 주택 갖고 있는 거고 이것도 주택이니까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2주택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A주택을 양도했어. A주택을 뭐 했다고요? 양도했대. 그러면 갑은 몇 주택이 되는 거고? 갑은 몇 주택자야? 1주택자. 을은 몇 주택자? 2주택자다고. 이해되시나요? 예, 공동소유자 각자가 갖고 있는 거를 본다는 의미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2번.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밑줄. 여기서 2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1년 이상 거주. 이 주택을 취약, 근무상, 질병의 요양 외에 밑줄. 올해 추가된 게 뭐야, 여러분? 학교 폭력이라는 전액이 올해 추가된 겁니다. 그렇죠? 이 사유로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얘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아니한다. 뭘 받을 수 있다? 곧바로 비과세죠. 그래서 1번은 353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356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자, 여러분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정 주택과 무슨 주택이 나면 일반 주택이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뭐부터 확인하라? 일반 주택을 먼저 확인하라. 그래서 일반 주택을 양도했대. 이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때 그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밑줄 무엇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갖고 있을 경우는 물론이고
주택이 아니라 상속개 시 당시 보유한 뭘로? 밑줄 조합원 입주권. 그러니까 결론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완료 취득한 신축 주택도 1주택 예외 규정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결론. 요 3번은 여러분 355쪽에 나와 있습니다. 355쪽. 잘 모르면 서브노트나 기본서를 꼭 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수도권 밖의 읍 또는 면적의 소재는 밑줄 수도권 밖의 읍 또는 면적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무슨 지역이야? 세법상 농어촌 지역. 수도권 외 그럼 뭐가 되는 거고? 지방. 수도권 외 읍 또는 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농어촌 지역. 그러면 농어촌 지역의 소재는 농어촌 주택과 무슨 주택? 일반 주택이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농어촌 지역이란 말은 세법에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수도권 외의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농어촌 주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농어촌 주택 외에 또 무슨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실은 몇 개 갖고 있는가? 몇 개 갖고 있는가? 2개. 요 2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뭘 양도하면 일반 주택을 뭐하면 먼저 양도하면 너는 지금 몇 주택 갖고 있지만 이 주택 갖고 있지만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고 1주택으로 보겠다고요. 그래서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2년 이상을 보유하면 너는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때 이 농어촌 주택은 종류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무슨 주택가? 귀농주택가, 무슨 주택? 이농주택가, 무슨 주택? 상속받은 주택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3가지로 구분한 거죠. 이때에 지금 요거는 올해 요 놈이 개정이 됐었어요. 개정이. 그래서 개정됐기 때문에 한번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4번. 결론 적으세요. 2016년도 개정사항. 아무리 짓게 수도권 밖에 읍 또는 면적의 소재는 귀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은 각각 한 개씩 소유는 1세대가 밑줄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밑줄 5년 이내 요게 여러분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3년에서 5년. 그래서 5년 이내에 밑줄 다시 최초로 양도는 한 개의 일반 주택 밑줄 요때만 한해서 요거는 뭐로 봐주겠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귀농주택에 대한 혜택은 영구히 주는 것이 아니라 딱 몇 번만 주겠다. 한 번만. 요 상태에서 무슨 주택가? 귀농주택가 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 하나씩 2주택인 상태에서 이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에 무슨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그 한 번만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번은 2016년도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번 좀 봐주십시오라는.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은 뭐 저는 그렇게 높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출제를 낼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보고 들어가는 거하고 전혀 보지 않고 들어가는 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5번. 비과세 요건 충족한 1세대 1주택 밑줄. 그래서 비과세 요건 충족한 1세대 1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에서 몇 년 이상 보유한 거예요, 여러분? 2년 이상 보유했죠? 그래서 나는 원래 뭘 받아야 돼, 얘는? 비과세. 근데 밑줄.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밑줄. 이거 감 잡았죠? 뭐야 이게? 뭐 했다고? 허위 신고했다는 거죠? 무슨 계약서 썼다? 이중 계약서. 그러면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뭐 한다? 과세한다. 이때 밑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 밑줄 하나. 이놈과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가 실제 거래가 차이 밑줄 하나. 이 둘 중에 어떤 거라면 어떤 금액? 큰 금액이야? 적은 금액이야?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무슨 말이 나오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다. 그럼 여러분부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될 때 산출세액을 보니까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뭐 한다면 과세를 한다면 산출세액이 얼마냐? 5천만 원이 돼. 근데 얘가 그냥 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인데? 5천만 원인데 얘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함으로써 뭘 받은가 여러분? 비과세 받아. 이거 냈다고 안 냈다고? 안 냈다고. 이해되시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얼마인데? 5천만 대 이놈은 1세대 1주택 2년 이상을 보유하면서 무슨 요건 충족해서 비과세 요건 충족해서 요거 양도세 냈다고 안 냈다고? 안 냈다고. 무슨 대상이라고? 비과세.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수자가 야 너는 어차피 양도세 내니까 안 내니까? 안 내니까 실제 매매 가액은 얼마인데? 5억 원인데 나 이거 뭐 해달라? 다운계약서 써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 취득세 어떻게 하겠다? 적게 하겠다. 그래서 신고를 얼마를 했느냐? 신고를 할 때 쫀쫀하게 4억 아니 얼마를 신고했어? 4억 원으로 했어요, 여러분. 실제 매매가가 얼마인데? 5억인데 얼마에 팔은 걸로 4억 원에 판 걸로 뭐 했다고 여러분? 신고했다. 그러면 실제 거래가가 신고가에 같아 달라? 그 무슨 신고야 이게? 허위 신고죠? 이중계약서 썼잖아. 그러니까 너 허위 신고했으니까 뭐 해준다? 비과세 안 해주겠다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럼 비과세 안 해주니까 뭐 하는 거야? 과세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과세를 할 때에 비과세 받은 세액 얼마에서 5천만에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뺄 과세세액은 얼마냐 그 얘기야. 얼마 비과세 안 해주냐고. 두 가액의 차이가 얼마요? 1억 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될 세액 얼마? 5천만 원. 이 중에서 어떤 금액을 빼라고? 적은 금액. 그러면 결론 얼마 빼라고?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 비과세 받으면 5천만에서 5천만 빼니까 비과세 받는 세액이 있어 없어? 비과세 받은 세액이 얼마인데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니까 비과세 받은 세액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결론 얼마 납부하라고? 5천만 원 내라고. 이해되세요? 도로 내라고 5천만 원. 너 비과세 받았는데 무슨 신고했으니까? 허위 신고했으니까 이거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가액 중 어떤 금액이야? 적은 금액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조건 하나 바꿔볼게요. 얼마의 매매가 있는데 신고를 얼마 매매했냐면 4억 8천만 원에 신고를 했어. 얼마? 4억 8천만 원에 매매한 걸 신고했다고. 그럼 얘는 쫀쫀한 놈이죠? 아니 줄이려면 확실히 얼마 확 줄여버리든지. 줄이긴 줄이되 쫌팽이처럼 얼마 줄였다고? 2천만 줄였어. 마음이 약해갖고. 꼭 저 같은 놈이에요. 소심해갖고 뭔 일을 크게 못해. 조금이라도 취득세 내고 싶어갖고 줄이긴 줄이고 싶은데 확 줄이지는 못하고 얼마 줄였어? 2천만 원만 줄였어. 2천만 원. 줄인 금액이 얼마야? 줄인 금액은 얼마야? 2천만 원. 그럼 너는 무슨 신고했으니까? 어쨌거나 허위 신고했으니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뭐 하겠다고? 과세하겠다고. 비과세 안 해주니까. 그럼 이때 비과세를 안 해주고 과세할 세액은 얼마냐고? 얼마만? 2천만 원만.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근데 거기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큰 금액, 동그라미. 그러니까 요런 게 실전에서 요걸 살짝 작은 금액을, 적은 금액을 출전에 뭐로 바꾼가? 큰, 여기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보이려면 이 내용을 뭐 해야만? 이해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의사항. 지금은 도자가 다운 신고한 거죠, 양도세? 그럼 나중에 이걸 취득한 사람도 나중에 양도하겠죠? 그럼 얘가 역시 이 취득자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양도도 비과세 못 받아. 두 놈 다 안 해주는 거야, 결론은. 도자는 물론 누구도, 수자도 나중에 뭐 하면 양도할 때 네가 설사 무슨 요건 충족했더라도 비과세 요건 충족했더라도 너는 무슨 신고했으니까? 허위 신고했으니까. 자, 13번. 다음과 같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에 1년 내내 공부해도 어려워. 가끔 가다 보면 2, 3개월 남겨놓고 막판에 어떻게 좀 찍기 문제를 한번 해볼까 하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럼 올해는 마음을 비셔야 됩니다. 1년 내내 들은 사람도 할 때마다 모르는데.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뭐라 하냐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환장하는 거야, 여러분. 1년에 한 사람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자, 농담이죠. 예, 여러분. 자, 13번 갈게요. 자, 여러분 13번. 올해 뭘 양도했어요?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뭘 물어봤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 물었죠?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올라야 돼. 아, 양도가액에서 뭘 빼고? 취득가액. 기타 필요 경비가 있다면 기타 필요 경비를 뭐 한 거고? 뺀 거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차액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빼야 되는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 강의죠. 시험 보기 전에. 지금 최대한 또 올려야 되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죠. 그럼 출전이 뭐 물어본 거죠?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이 계산 구조에서 얼마를 뭘 물어본 건지 모르면 게임 끝난 거죠. 그럼 우리 이거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차장, 금기, 과세산. 그랬더니 또 게시판에 차장, 금기, 과세산이 뭐냐고 질문해. 진짜 환장하는 거죠. 질문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지경 죽겠어요. 자, 그러면 해. 자, 거기 주어진 자료 보세요, 여러분. 양도가액 얼마? 그다음에 취득가 얼마? 예. 그다음에 기타 필요금을 별도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시해 버리면 돼. 그럼 양도책 얼마 나온 거야, 여러분? 1억.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시험에 나오면 출전 입장에서 여러분 이거 제시 안 한다. 그냥 이것만 얘기할까? 양도차익이 얼마다? 1억 원이다. 이때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출제는 뭘 물어봤지만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봤지만 실제 출제는 여러분한테 뭘 물어본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이 얼마냐? 그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어렵다는 게 이거죠. 예전 같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험생이 딱 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이해하세요? 아, 그러면 뭐만 계산하면 되는가? 장기 보유 특별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요즘 문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이 얼마예요? 라고 직접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돌린다고?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요 계산 구조가 떠오르면 아, 양도차익이 나왔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야만 양도소득 금액이 나온다라는 걸 아시는 분은 답이 보이는 거고 뭔 개가 짖나 싶으면 이제 왜 이렇게 어렵냐고 이따위로 문제 내냐고 이제 불평불만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 계산하라는 얘기죠, 결론?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뭐에다가 양도가액이야, 취득가액이야, 양도차익이야? 양도차익에다가 뭘 곱한 거죠, 여러분? 공제율을 곱한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이때 공제율은 뭐에 따라서 보유 연수 곱하기 1세대 1주택이면 1년당 몇 프로고? 8%고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무조건 CL에 몰아갖고 몇 프로고? 3%. 그럼 이때 공제는 몇 프로가 돼야 되는가? 양도 목적물이 뭐니까?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공제는 몇 프로야? 3% 확정됐죠? 이제 우리 뭐만 확정하면 되는가? 보유 연수만 확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보유 연수를 보니까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사업계획 승인까지가 몇 년이고? 3년.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이 몇 년이고? 4년.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몇 년이고? 6년.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까지 기간이 몇 년이고? 2년. 그럼 결국 보유 기간은 몇 년이야? 양도 목적물이 뭐예요 지금? 조합원 입주권. 그러면 여러분 서브노트 좀 봅시다. 자, 서브노트 360조. 박스 밑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보유 기간 계산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자, 거기 보시면 원칙, 증여 이율 과세, 가업 상속 공제, 조합원 입주권 나왔습니까? 자, 조합원 입주권일 때는 보유 기간은 어떻게 따지랬어요? 기존 건물과 두속 토지의 취득일부터 언제까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그랬죠. 왜 이걸 하는가? 왜 기존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이 아니라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만 해요. 거기 공제금액 봐보세요. 공제금액 뭐일 때는 조합원 입주권일 때는 뭐라고 했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 토지분 건물 분야 양도 차익을 어떻게 한다? 한정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기간 따질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기간 몇 년 나와야 되는가? 4년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결론. 이때 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프로 되는가? 4년 곱하기 3%는 몇 프로 되는가 여러분? 12%죠.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고 지금? 1억. 그러면 결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얼마야? 1억 원에 12%가 얼마 여러분?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대답하는가? 1,200만 원. 거기 보기 지문에 1,200만 원 있나요?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출전이. 왜? 함정이죠. 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으니까 양도 소득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함정. 이거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 보기 지문에 당연히 집어넣어. 출제위원은. 순간적으로 이거 찍는 거죠. 순간적으로. 계산 잘 해놓고 얼마인데? 그래서 8,800이죠. 그러니까 1번은 무슨 금액이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이고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보면 여러분 얼마 되다 보니까 8,800 골라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럼 조건 하나 바꾸게요.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과세 표준 금액. 그리고 옆에다가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자, 조건 하나 밑에다 적으세요. 뭘 물어봤다고 이번에는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냐. 다만 조합원 입주권 외의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다. 그럼 이 말은 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기본 공제 얼마 받아라? 250 받아라. 그럼 과표는 얼마가 나오는가? 그렇죠? 여기에서 얼마 빼면 되는가? 250 뺀 금액 과표. 가끔가다 어떤 분은 저보고 어렵게 강의하는데 맨날 계산 문제인데 아니 세법이 이거 계산하는 건데 세법이 계산을 안 하면 뭐 하냐고. 그리고 나가서 실무 나가서 어떻게 고객에 어떤 피해를 입히려고 선무당이 돼갖고 고객을 잡으면 큰일 나는 거죠. 저는 솔직히 했습니다. 세법은 결국 계산을 할 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저는 이해를 시키려고 한 건데 무려 어렵게 강의한다네. 모르겠다. 14번.
다음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별표 3개짜리죠. 1번 특수관계자 밑줄 특수관계자 이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자 밑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가 양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저가 양도 그러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죠. 여기 잠깐 줘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건을 싸게 사서 어떻게 되는가?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해. 진짜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알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 근데 얘는 거꾸로 어떻게 했대 지금?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대. 너 갔구나 맛이. 간 거죠? 근데 누가 거래해서?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해서. 자 결론. 그래서 어쨌다고? 밑줄. 그래서 조세의 부담이 어떻게? 부당히 감소. 이게 결론이죠. 부당하게 감소가 됐다면. 그럼 결국은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는가 적게 내는가? 적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그냥 도 안 도? 안 도 걔는. 그러면 그때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자 여러분 양도소득 양도책은 원래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실지거래가액이야. 근데 뭘 적용하면 부당해이상 부인규정 정할 때는 실가로 하지 말고 동그라미 시뻘겋게 뭐로 계산하라? 시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시가. 시험에서 시가를 뭘로 바꿔? 실지거래가. 그러면 여러분 잡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즉 결론 낼게요. 자 특수관계인가 뭐함으로써 고가 양수 또는 뭐함으로써 저가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이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니까 뭐하게? 부당하게 뭐가 됐다면? 감소되었다면 결론 양도소득세에서는 원래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실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 놈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부담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요 놈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부담이 어떻게 됐다고? 감소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로 하지 말고 뭘로 계산하라? 시가대로 매매한 걸로 봐라 그 얘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2번. 그러면 이때에 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로 인정되는 때라는 것은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 있냐? 밑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밑줄 하나가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이상이거나 얼마 이상일 때만 시가의 5% 이상 금액 이상일 때만 한해서 이 거래를 적용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가와 대가와의 뭐가 차액이 다시 한번 시가와 대가의 두 가액의 뭐가 차액이 절대적 기준 금액 얼마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거나 외우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도 시가의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때는 부당해상 부인 규정을 어떻게 하라? 적용하라. 그래서 결국은 뭘로 계산하려면 시가로 계산하려면 시가와 대가와의 뭐가 차익이 절대적 기준금액 얼마? 3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도 시가에 몇 프로 차이가 나면 5%여서 여러분 숫자 꼭 3호 외우셔야죠. 손바닥에 적어가든지 손가락에다 적어가든지 손수건에다 적어가든지 와이셔츠에 적어가든지 하여튼 적어가. 결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컨닝을 해서라도 합격해라. 이게 어떤 아저씨 우리 아주머니가 아주 공부를
에이씨 모르겠다 나는. 네, 마음은 비었지만 그래도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해갖고 난방에다가 화려한 난방에다가 막 적어놨죠. 그리고 앞에 있는 아저씨한테 이걸 입혔어요. 입고 계세요. 그래갖고 그 아저씨는 왠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아저씨네요 하면서 주고 입었죠. 걸렸죠. 이 아저씨가 걸렸죠. 그러나 이 아주머니의 지극정성은 대단한 거죠. 잘했다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든지 합격하라. 어떻게든지 합격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3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수관계대 자 여기 무슨 말 나와서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을 제외한 자에게 자산을 뭐한 다음에 밑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이때 다시 타인에게 뭐하면 양도하면 그때는 밑줄 증여자가 그 자산을 뭐한 거로 본다? 직접 양도한 거로 본다라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362조 362조 증여 후 양도라는 부당해산 부인 규정 적용한 거죠. 단 여러분 3번은 진짜 중요한 규정은 이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봐라. 없었던 걸로 보고 그냥 누가 직접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단 이러기 위해서는 자 이거야 지금 갑이 을한테 뭐 했어 여러분? 증여했어. 그리고 을이 병한테 뭐 했어 지금? 매매한 거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양도자는 누구야? 양도자는 누구야? 을이죠? 그래서 을한테 뭘 때리는 거야? 양수 때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이 갑과 을이 첫째 누구면 배우자나 뭐가 되면 직계존비속이면 이때는 무슨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증여 2월 과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모이면 특수관계인이면 이때는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이걸 부당계산 부인 규정이면 뭐 증여 후 양도 또는 우회 양도. 이거는 법률적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표현하는 마다 사람이 다르죠. 그럼 결론 낼게요. 갑과 을이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을 제외한 뭐이고 특수관계이고 그 증여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양도소득세 과세 물권을 제3자한테 뭐하면 양도하면 이때는 지금 명의상으로는 누구지만 을이지만 을이 양도한 걸로 보지 말고 누가 직접 갑이 뭐한 걸로 보라? 양도한 걸로 봐라 그죠. 즉 갑이 취득해서 누구한테? 병한테 직접 뭐한 걸로 보라고? 양도한 걸로 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결론 우리 세법은 을을 잡겠다 갑을 잡겠다냐? 갑을 잡겠다냐? 왜 갑을 잡겠다냐 얘기야? 그거는 결론 갑이 양도했을 때의 뭐와 양도 소득세를 계산해보고 을이 지금 뭘 받았으니까 당초 증여받았으니까 뭘 냈을 거고 증여세. 그리고 을이 병한테 양도했다고 하면은 뭘 계산해야 되고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굴 잡으러 가려면 갑을 잡으러 가려면 갑이 내는 세금이 많아야 돼? 을이 내는 세금이 많아야 돼? 갑이 내는 세금이 많을 때야. 그러니까 결론은 을이 내는 세금보다 누가 내는 세금이 더 많으면 갑이 내는 세금이 더 많을 때는 비록 양도자는 누구지만 을이지만 을이 양도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직접 양도한 거겠다. 갑이 병한테 직접 뭐한 걸로 보겠다.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거기 3번은 반드시 요 말 적어놔야 돼요.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려면 갑한테 때리는 뭐가?
양도소득세가 을이 뭐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보다 반드시 뭐 할 때야? 클 때.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결론은 세무서장은 세금을 많이 내는 놈을 잡겠다는 얘기야. 많이 내는 놈. 증여를 통해서 세부담을 줄이는 걸 그대로 두겠다, 안 두겠다? 안 두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특강 교재 거기 보면은 이걸 다 비교해드린 표가 있는데 그걸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서브노트는 그 비교표가 없네요. 서브노트. 무슨 말인지 알죠? 지난번 이론 특강 갈 때 자료에 거의 있으니까 그거 좀 안 들으신 분은 복사하든지 뭐. 또 제발 저쪽 사무실 가서 복사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개인적인 건 개인적으로 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합시다. 해야 할 건 많은데, 자, 부당예산 부인규정 중요후 양도는 결론은 이렇게 갑이 직접 양도하지 않고 중간에 뭘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합시다. 배우자와 직계준비세를 제외한 특수관계인 간에 양도소득세 과세 물권을 먼저 뭐 한 다음에 증여를 한 다음에 명의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3자한테 양도하면 이때는 중간에 증여가 있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없었던 걸로 보고 그냥 갑이 직접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한 걸로 봐서 누구한테 때리겠다? 갑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단 갑한테 때리는 조건은 뭐야? 갑이 내는 세금이 을이 내는 세금보다 반드시 클 때 얘를 잡으러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은 을이 내는 세금이 더 많대. 누가? 을이 내는 세금이 더 많대. 그럼 관할 세무서는 굳이 갑을 잡으러 가? 안 가. 안 가는 거죠. 그냥 누구한테 때리는 거야? 을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 갑한테 때리기 위한 조건은 뭐야? 갑에 내는 세금이 을이 내는 세금보다 뭐 할 때? 크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거주자가 양도세 소급해서 5년 이내. 자, 밑줄. 여기는 이제 배우자나 직계준비세입니다. 3번과 4번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3번은 배우자나 직계준비세를 제외한 특수관계이고요. 4번은 뭐일 때야? 배우자와 직계준비세일 때죠. 그리고 또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물권 양도세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어느 가액은? 취득가액은. 자, 결론.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면 증여 2월 과세는 결론하야. 증여 2월 과세는 우리가 일반적 양도 시점은 양도 시점에 증여를 받았을 때는 언제 취득하는 보지만 이날이지만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요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갑의 당초 취득일로 요 날에 뭐 한 걸로 보라?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죠. 이게 결론이야, 증여과세. 그럼 이때부터 뭘 따지고? 보유기간 따지고 이때 가액을 실지 양도가서 차감하는 뭐로 보라는 얘기야? 실지 취득가액으로 봐라 그 얘기죠. 그러면 증여했을 때 양도책은 요만큼이지만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하면은 양도책이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커지는가 줄어드는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때리겠다는 얘기야 결론. 결론 낼게요 여러분. 증여 2월 과세나 증여 후 양도나 부당예산 규정은 결국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 더 때리겠다는 얘기야. 적게 내는 걸 용납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얘기죠. 5번 배우자나 직계준비세 간의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수증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밑줄 증여 2월 과세일 때는 양도소득세 납세는 누가 되는 거고요? 증여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양도세 납세는 누가 되는 거고요? 을이 내는 거야. 다만 취득 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증여제 당초 취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우자나 직계준비세를 제외한 특수관계인 간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할 때는 누가? 증여자, 갑이 직접 양도한 그런 거죠. 자, 답은
1번 맞죠? 특수관계적 거래, 고가 양수, 저가 양도, 부담이 감소, 인정, 취득 같은 양도가액을 시가에서 계산한다. 맞는 말 시가. 2. 이때 조사 부담 감소 인정 때는 시가 거래가 차이가 얼마?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예, 맞는 말이네요. 3번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 조세로 소득세 부담 감수시켜서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조를 제외한 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후 5년 이를 다시 내게 타인한테 양도했다. 그때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맞는 말. 4번 거주자가 양도를 소급해서 5년에 그 배우자는 직계조무로 증여받은 여기 4번 틀리네. 밑줄 양도소득세 과세물건 여기 밑줄 4번 왜 틀렸냐면요. 4번은 양도소득세 과세 물건이 자 여기 보세요. 부당해산 부인 규정은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물건에 대해서 다 적용하는 것이고요. 증여 2월 과세는요. 증여 2월 과세는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뭐일 때 한해서만 해원권일 때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거기 결론 낼게요, 여러분. 4번 왜 틀렸다? 양도소득세 과세 물건이 아니라 뭐일 때? 부동산이나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일 때는 겁니다. 이걸 좀 구분해달라는 의미에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 과세표니까 세개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 틀린 거죠. 별표 3개. 1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양도한 거주는 예정 신고 의무가 있다. 밑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양도한 거주자 밑줄 치시고요. 적으세요.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를 말하는 거죠. 즉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다 뭐하라? 예정 신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파생상품은 뭐는? 파생상품 올해부터 과세 대상으로 편입된 뭐는?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 없음. 요거 하나 좀 적어놓으시고요. 그러면 누구만 있는가? 부동산 등과 주식 등을 양도했다면 예정신고 의무가 있고요.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자 2번 예정신고 기한에 신고하지 않았다. 밑줄 뭐죠 여러분? 무신고. 그렇지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뭐는 했다? 신고는 했다. 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맞죠? 맞아 틀렸죠? 2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예정신고 기한 내 뭐 안 했대? 신고 안 했죠? 그러면 확정신고 여부 묻지 않고 무조건 가산세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기한 내는 안 했지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안 때린다. 그럼 마저 틀려 때린다고. 무조건 때리는 거. 2번이 틀렸네요. 3번 예정신고 납부인 경우도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하면 1000만 초과할 때는 이때는 예정신고 납부 기한이 지나면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4번 납세제 관할 세무사정은 양도소득 있는 국내 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동그라미 수시로. 요거는 여러분 평소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규정인데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한번 살짝 보였습니다. 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한마디로 이 양도소득세 납세문제에서 세금을 뭐 하려고 그러면 포탈할 우려가 있다면 날짜까지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 그냥 수시로 때릴 수 있다 그입니다. 5번 2016년 5월 25일에 건물 양도했다. 이때 예정신고기는 2016년 7월 30일이다. 맞습니까? 맞죠? 5월 25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니까 2개월 이내. 그럼 여러분 요때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납세무 성립일이 언제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언제? 예정신고하는 양도세 납세무 성립일이 언제냐? 그럼 여러분 며칠로 대답해야 돼? 2016년 5월 말일이죠? 예. 16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별표 3개짜리죠? 1번 광고용으로 토지나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받는 대가도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맞습니까? 맞죠 당연히. 2번 밑줄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 이 임대소득은 뭐다 여러분? 비과세 맞죠? 다만 밑줄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다시 밑줄 국외 소재 주택. 얘들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당연히 제외되는 거죠. 3번 사업자가 임대료 외에 밑줄 유지비나 뭘 받았다? 관리비로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임대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야. 그러나 밑줄 뭐는 전기료나 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당연히 이거는 우리 한국전력 요즘 떼돈 벌었죠? 떼돈 벌어갖고 그거 국민들한테 전기요금 왕창 뜯어내갖고 그거 자기네들 구성원들한테 성과가 배분 막 몇 천만 원씩 해주고 쌩 난립니다. 이거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흥분했다. 참. 에이씨 한국전력다니걸. 그래서 국민들한테 세금 전기요금 왕창 뜯어내갖고 우리 경영성과 좋다 그래갖고 성과급으로서 보너스 팍팍 주고 참. 4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인 자 밑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소액주택임대수도 꼭 기억해 두셔야죠. 요 놈도 금년 말까지는 비과세 하겠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고 그냥 요거 내년도 개정됩니다. 그래서 2년 연장되는 걸로. 자 5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뭐예요 여러분? 합산하여 주택 수를 한다. 자 이거 여러분 부부 갑을이 A주택과 B주택 하나씩 갖고 있어. 자꾸 평소에 강의를 그 기본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꼭 딴 소리를 해갖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니까 아주 환장하는데. 그러면 이때 이 갑은 A주택 몇 개 갖고 있고 을은 하나 뭐 갖고 있고 B 몇 개씩 갖고 있다고? 하나씩. 근데 요거를 우리 식구가 뭐 하고 있고 거지하고 요걸 뭘 하고 있다고? 임대. 그러면 이때 을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아 못 받아? 아 임대 했으니까 임대소도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한테 비과세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응? 안 해준다고. 왜 안 해준다고? 부부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산하라고. 주택을 합산하라고. 그 몇 주택이 된다고? 2주택이니까 1주택 소유자 아니야? 아니잖아. 물론 이때 임대료 받은 소득이 얼마 이하면 2천만 원일 때는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나시면 이런 거 다 여러분이 조합해줘 갖고 여러분들 임대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조금만 쉽시다. 아 이거 시간 언제 다 끝내나?